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의도치 않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변화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부동산 정책을 잠깐 말씀드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요, 초반에 전세의 안정화에 포커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를 늘려 8년간 주택을 임대차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강제적으로 전세 물량을 늘리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도 쫓아서 올라가게 되니까 보유세를 강화시키고 또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매매량을 줄이려고 했는데요. 이게 의도치 않게 다른 방향으로 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미 예측이 되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경제학에서 정부가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고, 또 매도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세금 전가 현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담배 가격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세금 부과를 한 셈인데요. 당시에 사재기부터 시작해서 오르기 전에 엄청난 수요가 생겼고요. 이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갑작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명분은 흡연율을 낮춘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서 흡연율이 낮아졌고 금연하려는 분들이 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수요량이 늘어나고 4,500원이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게 돼서 가격만 올라간 셈이 되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물건 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런 강제적인 세금 부과로 물건 가격을 상승시키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 다 원하지 않든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애국자 말입니다. 중요한 결론은 가격만 올랐지 변화된 게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시장의 왜곡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반응이 더딘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다른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바로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세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지렛대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내 자본금 100%를 이용해서 이윤을 내는 것보다 적당한 자본금과 이자가 낮은 대출금을 이용해서 투자하고 이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얻어내는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는 경제학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아주 매력이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줍니다.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이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처럼 완벽하게 지렛대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투자의 기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보유세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만의 이 전세제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을 하면서 GDP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고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미 예측이 됐던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잡았으면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했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세금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 세금 전가 현상이 일어나서 생각지 않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번엔 새로 꺼낸 토지 허가 제도라는 것은 세금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전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막아보자는 취지인 듯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지렛대 효과, 자,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것이죠.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부동산 초기 정책을 양도소득세 높이는 방향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출발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소한 세금 전가로 인한 가격 상승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의견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하소연처럼 할 수 있는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서두에 너무 많이 하게 되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드림 부동산 TV.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1979년 지정이 처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 주거지역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보면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0%를 적용하여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간 임대차를 할 수가 없고요. 무조건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왜 2년일까요? 한 번 거래가 된 부동산은 등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강남구와 송파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년 기간이고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6월 23일 전후로 해서 서울의 많은 곳들이 풍선 효과가 이루어졌고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경희궁자이 쪽으로도 수요가 몰렸는데요. 잠실 등 매물 가격이 너무 높거나 매물이 없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라도 사둬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억을 해보면 6월 23일 전후로 해서 전화도 정말 상당히 많이 왔었고, 실질적으로 경희궁자이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살짝 과장을 하면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정말 바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도 많이 이어졌는데요. 그 수요가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무조건 실거주를 하실 분들만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생기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2달이나 석 달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살 수 없는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잔금 기간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 자,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수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을 경우인데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살 때 아버지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남편이랑 아내랑 이렇게 2분의 1씩 공동 소유로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아파트 전체 지분이 20제곱미터라고 하면 2분의 1로 지분을 나눌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10제곱미터가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18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이런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 지분이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부부나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 지분을 나누어 매수할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해서 공유 지분 전체 면적을 합산하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사항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타겟팅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부동산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의 매매는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올 하반기에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이 시점에서 아파트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거래 현황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경희궁자의 아파트 6월달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얘기가 상당히 무거웠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